자,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사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픈 인터프리터라는 걸 사용하는 두 번째 시간인데, 자, 이번에는 어떤 사례냐 하면은 이쪽에 포토 샘플즈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사진들이 쭉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보통 위도 경도를 포함하는 GPS 정보가 들어 있죠. 그러면 이 사진을 어디서 찍었는지 하는 정보가 이 안에 들어 있을 텐데, 그거를 판단을 해서 같은 지역에서 찍은 사진은 같은 폴더 안에다가 넣어주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일일이 하려고 한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거를 찾아내서 그 위도 경도를 보고 이게 어느 도시인지 어느 지역인지 확인도 해야 되고 복잡한 과정을 거칠 텐데,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한테 일을 시켜서 나 대신 좀 해봐라, 대리로 해봐라, 그래서 그게 에이전트라고 했으니까 그런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사용하는 거는 오픈 인터프리터라는 걸 사용하는데, 설치법이라든지 간단한 활용 방법은 다른 영상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써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터프리터라고 이렇게 치면은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터미널에서 실행을 하면 바로 에이전트를 활용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걸 한번 해보죠. 그 기본적으로 인터프리터라고 해서 엔터를 치면 오픈 AI의 API 키를 활용하는 창이 뜨고, 그거를 쓰고 싶지 않다면 뭐 올라마라든지 다른 그록 같은 거 쓰는 방법은 제가 이전에 설명을 했고, 기본적으로 오픈 AI 키를 쓰게 되면 GPT-4o가 작동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제가 연습으로 O1 미니가 작동되게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하이픈을 두 개 써야 돼요. 모델이니까. 하나만 쓰면 M이라고 쓰는 거고, 두 개 쓰면 모델이라고 써야 되고, 그럼 이제 O1 미니를 가지고 작동하겠다는 거죠. 제가 오픈 AI의 API 키는 이미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시스템의 환경 변수에 그대로 수행을 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준비가 된 상태가 되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첫 번째 명령으로 일단 요 폴더에 들어있는 파일들을 잘 읽어낼 수 있는지 그 명령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폴더의 파일 목록을 표로 한번 만들어 줘봐라. 이 폴더는 요거다.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파이썬 코딩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거 계획이니 1단계 이런 것들은 이번엔 한글로 보여주네. 어떤 때는 뭐 영어로 보여주고 난리가 나는데, 한글로 보여주고 파이썬 코드를 OS라는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해서 이걸 가지고 요 폴더를 읽어서 쭉 디렉터리를 리스트업 하겠다, 이런 거고, 잘못되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겠다는 건데, 그럼 실행하겠냐고 이제 물어보죠. 이건 항상 이런 파이썬 코드라고 하는 거는 시스템에다가 어떤 영향을 주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거 네가 책임지고 감당할 수 있겠냐, 그러면은 네가 스스로 yes, no를 선택해라 라고 사용자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해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yes, no를 누른다고 되어 있는데, 요 위쪽에 보면 사실 시작할 때 그런 거 귀찮으면 인터프리터 명령 내릴 때 빼기 y라고 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아예 yes, no 안 물어보고 바로바로 실행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정상적으로 코딩하는 거라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번씩 물어보면서 확인 절차를 걸치면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게 좋겠죠. 여기서는 이제 됐다고 치고 Y라고 누르고, 그리고 이 파이썬 코딩을 보고 내가 이거 잘 모르겠다, 뭔 소린지, 그러면은 이거 복사해가지고요, 그 옆에 인공지능 채팅 서비스 하나 열어놓고 거기다 물어보면 돼요. 잘 모르면. 자, yes에서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이제 코딩이 잘못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은 다시 한번 실행을 좀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에러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다는 것이고, 계속 이 문제가 되니까 이거는 지금 원래부터 코딩이 완결되지 않은 거죠. 그렇게 해서 끝났는데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또 코드가 완결이 되지 않았죠. 그럼 no를 하고 다른 방식으로 코딩해서 작업을 진행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또 이쪽에 끊기는데 일단 yes를 한번 하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자꾸 끊기잖아요.
자, 이럴 때는 여기를 다시 닫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서 다시 한번 인터프리터를 실행을 하고, 한번 이게 꼬이면은 계속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4O 모델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GPT-4O로 세팅이 됐죠. 그러면 아까랑 똑같은 식으로 요청을 해보고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이번에는 완결이 됐어요. 그러면 yes. 그럼 이제 실행을 하겠죠, 자기가. 그래서 결과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일 네임을 리스트업 해줬습니다. 지금은 5원 미니 모델이 지금 문제가 생겨서 제가 이제 4.5로 했는데, 원래 이제 코딩이나 이런 거는 걔가 좀 잘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일단 결과를 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나왔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일단 코딩해서 결과를 돌린 다음에 그 돌린 결과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평가를 해주는데, 평가 내용은 지금 뭐 대단한 게 나와 있는 게 없고요. 그러면은 자, 이 표를 가지고 이제 이 파일에서 위도 경도 정보를 한번 뽑아낼 수 있는지 요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름대로 주절주절 하면서 작전을 짜고 코딩을 한 거예요. yes를 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exif read라고 하는 패키지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하겠느냐? 그럼 오케이 해라 라고 이제 명령을 내린 거고, exif read라고 exif 정보를 읽어드리는 라이브러리죠. 이렇게 해야 사진에 들어있는 GPS 정보 같은 그 메타데이터를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제대로 읽을 때가 있고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기 때문에 결과를 봐야 돼요, 사실은.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해서 좌표를 확인해 보겠다. 파일 코디네이트니까. 그래서 yes.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은 위도 경도가 한 번에 나왔습니다. 이것도 지금 보니까 아까 5원 미니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일으켰고,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깔끔하게 위도 경도가 다 이제 뽑혀서 나오잖아요. 이것도 어떤 데 해보면은 이것도 안 나옵니다. 안 나와서 다른 패키지를 사용해봐라, 다른 라이브러리를 불러서 해봐라 하면서 계속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의외로 깔끔하게 좀 빨리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걸 가지고 이번에는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 자, 이 표를 가지고 지역의 도시 이름을 알아내고 도시 필드를 추가한, 그러니까 이쪽에 도시명, 도시라고 하는 필드를 만들어서 표를 더 확장해서 완성을 하겠다라는 의미인데, 근데 이제 이런 데서 주의할 점은 있잖아요. 이런 작업은 지금 있는 파일을 가지고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낸다기보다는 이런 위도 경도라고 하는 어떤 수치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인공지능의 기능을 더 확장해서 도시 이름을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에이전트가 PC를 사용하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기능인데,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느냐, 이 정보를 어떤 패키지에다가 올려서 여기에 해당되는 실제적인 지리 정보를 파악해내는 프로그래밍을 여기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위에서도 뭔가 프로그래밍 할 때 되네 안 되네, 뭐 오류가 났네, 신텍스 에러가 났네,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요런 종류의 명령어는 여기서 내리지 말고, 여기서 내리면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PC를 사용하는 거하고 관계없는 업무 수행인데 여기서 파이썬 코드 만들어서 계속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거는 사실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는 여기서 하지 말고 여기서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 좋으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리퀘스트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해서 파일 CT 좌표를 가져오는 코딩을 했는데 한번 해보죠. yes를 눌렀고, 지금 이거를 계속 그 한 줄 한 줄 도시를 추출해내는 작업들을 좀 하고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면은 뭔가 좀 뭐 복잡하죠. 이번에 또 시간을 뽑아온다 그러고, 이게 아마 뭐 타임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다시 yes를 해보고, 이거 리퀘스트 할 때 한번 물어보고 대답을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 다른 걸 물어보면 안 되니까 중간중간에 한 도시 한 도시 물어보는 간격을 조절하기 위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꽤 걸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 NA라 그래서 지금 안 나왔어요. 사실은 이제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명이 하나도 없는 걸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한참 상당히 많은 시간 자기가 코딩을 해서 뭔가 작업을 했는데 이런 결과를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의 유형을 잘 보고, 이런 형태라면 아예 그냥 챗봇 서비스한테 인공지능 홈페이지에 가서
거기다가 그냥 물어보는 게 나아요. 그래서 지금 요 데이터를 써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만들어 놨던 데이터 있죠? 여기에 에러가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요거를 쭉 이렇게 선택을 해서 복사를 합니다. 카피를 하고 이렇게 인공지능 서비스로 갑니다. 이 모델은 뭐 자기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쓰면 되겠죠. 여기에서 이거를 집어넣고 자, 요게 명령어를 추가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API를 더 써서 뭐 요금이 더 나갈 필요도 없고 여기에서 깔끔하게 내 PC에 추가적인 작업을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한번 for로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잘못하면 다른 모델을 또 쓰면 되니까. 이런 것도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얘가 바로 보여주기도 하고 얘도 코딩을 하기도 합니다. 얘도 파이썬 코딩을 여기서 하고 있네요. 어떤 때는 자기가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위치를 전달해서 찾아주기도 합니다. 답을 구하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자 이런 식으로 해놓고 딱 시치미를 떼고 있네요. 열심히 보여주는 게 아니라 코딩만 해주고. 그러면 이걸 쓰지 말고 이걸 해보죠. O3 미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그러면은 이렇게 추론하면서 작전을 짜고 이렇게 여기 나왔네. 좌표는 경상북도 지역, 특히 포항이나 울산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확인하고 있다. 요거 지금 답이 나올 것 같죠? 뭔가 지역명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로 깔끔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추론을 하고 있고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 추론은 한국어로 하고 있죠. 어떤 때는 영어로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뭐 확실하지 않다는 말이 자주 나와서 좀 불안하긴 한데 자 그러면은 자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어 줬습니다. 지금 제가 이 사진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서 보면은 뭐 대충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인공지능의 단점이 맞든 틀리든 일단 답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대략적으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것이고요. 대충은 맞을 거예요, 아마. 근데 아주 정밀하게 보면은 좀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좀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를 복사해서 이쪽으로 이동시켜서 쓰면 되는데 여기 이제 이런 거 쓸 때 문제는 있잖아요. 요거는 줄이 한 줄, 두 줄, 줄이 바뀌어 있죠. 이렇게 행이 바뀌니까.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가 붙여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여러 줄을 붙여넣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요 부분만 이렇게 제가 복사해 볼게요. 요 부분만 제가 카피를 하고 여기다가 붙여넣습니다. 그러면 여러 줄이 있는 텍스트를 붙여넣게 되는데 이거를 셀에 붙여넣으면 예기치 않은 명령 실행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진짜 붙여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첫 번째 줄 수행을 하고 그래서 첫 번째 줄을 입력한 요 첫 번째 줄만 명령어로 실행을 해서 작업을 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이 입력이 이렇게 딱 돼버려요. 그러니까 한 줄, 지금 두 번째 줄을 입력했기 때문에 줄을 두 개만 입력했기 때문에 첫 번째 줄은 명령어로 생각해서 한번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을 입력하고 멈춰 있는 거지. 이게 지금 10줄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10번을 이렇게 계속 한 줄 한 줄 작업을 해서 멈추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력하려고 하는 데이터가 여러 줄인 경우에 그리고 여기서 아예 입력할 때 여러 줄을 입력하려고 할 때는 이렇게 큰 따옴표 3개를 연달아 쳐줍니다. 요거는 문법이에요. 문법. 여러 줄의 명령을 입력할 때는 이렇게 큰 따옴표 3개를 연달아 적어주고 이거를 이제 복사하는 거예요. 카피해서 이렇게 붙여넣습니다. 그럼 붙여넣어 보면은 이렇게 딱 들어가죠. 그러니까 한 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줄하고 명령어 실행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게 끝났죠. 그러면 이렇게 끝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요거를 또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할 필요가 있죠. 그렇게 해서 요 뒤에다가 이어서 이 내용을 표 형태로 재구성해 달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해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렇게 여러 줄이 들어가는 여러 행의 입력 데이터가 있을 때에는 이렇게 큰 따옴표를 연달아 3번 쳐서 입력을 해야 한 줄 한 줄이 명령어 하나하나로 인식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엔터를 쳐보면 이게 한 묶음이 돼서 이제 쭉 정리를 하겠죠. 이렇게 정리를 아주 깔끔하게 해주고 있죠. 이렇게 해놔야 그 다음 명령어를 내리고 할 때 좀 수월할 테니까
그러면 충주시까지 딱 정확하게 돼 있고 딱 끝난 거예요. 이거는 파이썬 코드로 뭐 이렇게 정리할 게 아니고 자기가 인풋 데이터를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만 딱 해준 거죠. 그러면은 자 요거를 같은 시는 같은 시끼리 폴더를 구성해서 몰아넣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명령어를 다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위표에 있는 도시 이름을 이용해서 여기 도시 이름을 이용해서 이 작업 폴더 여기 작업 폴더를 열어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폴더에다가 하이 폴더를 만들고 이런 이름으로 폴더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해당 지역의 파일들을 그 맞는 하이 폴더에 복사해 달라 하는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작업을 하는 코딩을 하는 거겠죠. 그럼 일단 파일 이름하고 도시 이름을 매핑을 하고 있네요. 그런 프로그래밍을 한 다음에 여러 가지 작업을 하겠다. 그럼 일단 yes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탁 만들어진 게 보이죠. 이게 바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자 successfully copied 됐다. 각각의 서브 폴더에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강릉시.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 파일이 여기 들어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가 1733-31 1733-31이 강릉 맞죠?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보면은 여기 파일 이름 자체에는 여기에 지역명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를 한번 넣어보자 이거죠. 그러면 요 폴더에 들어있는 각 파일 이름에다가 해당 지역 이름을 추가해보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새 이름으로 바꾸는 거죠. 엔터. 그럼 코딩을 해주고 뭐 굉장히 간단하게 했네요. 그 다음에 yes. 그러면 이쪽에 이름들이 사실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는 강릉시 여기 붙었죠 앞에. 그 다음에 대전광역시. 그럼 대전광역시가 이 앞에 붙었습니다. 사실은 파일 이름에 지역 이름이 뒤쪽에 붙기를 사실 저는 바랬는데 그냥 앞쪽에 붙여놨네요. 뭐 그거 뭐 놔두죠. 뭐 그거 나중에 명령을 또 그렇게 내리면 되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 원래 원본이 이렇게 되어 있는 파일들을 도시별로 나누고 어디서 찍었는지를 나누고 그 안에 들어있는 파일에도 이름을 수정을 해서 이것도 적당하게 어떤 파일 이름의 포맷을 내가 지정해서 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름도 바꾸고 하는 것들을 자동적으로 사람이 수작업으로 일일이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한테 자동을 하는 거죠. 이러고 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건데 요거를 운영체제 자체를 인공지능한테 맡겨서 네가 한번 이런 것들을 해줘라 라고 하는 게 PC에서 사용하는 AI 에이전트 역할이니까 그 예를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는 뭐 다 했으면은 컨트롤 C를 누르면 끝나는 거고 그럼 보통 이렇게 뭐 물어보고 요거 제품 개선에 도움을 주겠느냐 이제 물어보는데 노라고 해서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 끝난 겁니다. 자 이런 거 작업을 할 때는 지금 원활하게 끝날 수도 있지만 모델이나 타이밍에 따라서 잘 되거나 잘 안 되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뭔가 하다가 계속 안 된다. 그러면 시간차를 두고 좀 1시간 후에 하거나 내일 하거나 이런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모델을 바꿔서 해보거나 이런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PC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챗봇에다가 올려서 거기서 작업을 해서 그 결과를 이쪽으로 옮겨서 하는 작업들을 원활하게 하게 되면 마냥 이 한 화면에서 다 해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인 작업 내용을 전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